안녕하세요, 네오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카메라는 바로 이 HC입니다. 본 컨텐츠는 소니 코리아로부터 제품과 소정의 비용을 지원받았고 영상은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단 이 카메라의 컨셉은 명확합니다. 바로 컴팩트 풀프레임이라는 것인데요. 아마 이 카메라 외관만 보셔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바닥 위에 딱 올라가는 그런 작고 컴팩트한 크기의 풀프레임이 아닐 수 없거든요. 이 작은 크기에 풀프레임 센서가 박혀있고 심지어 손떨방 장치까지 들어간 신박한 스펙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게다가 드디어 풀프레임에 회전 액정이 들어간 두 번째 기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외관과 형태, 크기, 기타 등등은 그냥 접어두려고 합니다. 카메라 자체가 컨셉은 컴팩트하게 나온 시점에서 이미 그립이 작다거나 손가락이 남는다 등등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크게 이미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손이 작은 여성분과 남성 치고서 손이 그렇게 크지 않은 분들은 요 그립 부분에 가끔 손톱이 닿는 그런 현상을 제외하고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툼한 그립과 함께 적당한 무게감 때문에 오히려 더 쥐는데 안정적인 그런 안정감을 주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새끼손가락이 붕 떠서 노는 그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이 블랙과 실버 이 투톤을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약간 클래시컬한 느낌이 나는 이 블랙과 실버의 투톤 조합이 가장 로서도 어울리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자 부분에 대해서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자는 전부 다 이제 좌측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기존에 있었던 제품들은 한 곳에 다 밀집돼서 모여 있는 반면에 요거는 이제 마이크 단자 같은 경우는 상부에, 그리고 HDMI 미니라든지 각종 헤드폰 슬롯은 하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SD 카드 슬롯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양쪽 위아래로 분류되어 있는 요 단자는 아무래도 회전 액정을 펼쳤을 때 가리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 메뉴 인터페이스라든지 상단의 다이얼 같은 부분은 이미 익숙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커스텀 버튼이 너무 적다는 것. 그리고 이 뷰파인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유명무실한 뷰파인더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주의이긴 합니다. 이 뷰파인더로 인해서 전체적인 디자인이 좀 저해되는 부분이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RX1R처럼 이 안쪽으로 팝업 형태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비록 단가가 오르겠지만 또 전체적인 깔끔하고 컴팩트한 디자인을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다음 버전에서 더 많은 커스텀 버튼과 함께 어떤 개선된 형태로 나오기를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일단 외형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기로 하고 이제는 카메라 자체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이 카메라의 적합한 계층은 이런 분들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풀프레임의 서브 기기를 원하실 때, 그리고 크롭 기기에서 풀프레임으로 점프를 하기 위한 라이트 유저분들께 이 HC라는 제품이 무척이나 잘 어울릴 제품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기기가 풀프레임 센서를 기반으로 한 그 사진과 영상 두 마리 토끼를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는 컴팩트한 기기이기 때문인데요. 이 카메라는 2400만화소의 유화소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소니에서 센서를 공급받는 대부분의 그 카메라들이 다 2400만화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풀프레임도 그렇고 APS-C 타입의 크롭 기기들도 그렇죠. 대부분 2000만화소가 대중적으로 자리 잡은 것은 벌써 몇 해가 됐습니다. 사진으로서는 충분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화소가 2400만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센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컬러 사이언스 부분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도 알포를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다르게 결과물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JPG로 놓고 비슷한 세팅을 해서 찍었을 때는 두 기기는 완전히 좀 다른 색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좀 밝고 화사해진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요번에 H7S3는 저도 못 써봐서 모르겠지만 그것과 상당히 비슷한 느낌을 내어준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A7C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나왔던 색감들과 다른 부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물론 색감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개인적인 영역이고 보정이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호불호를 따질 생각은 없고요. 일단 그거는 뭐 취향적이고 이렇게 바뀌었다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고화소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스토리지 압박이라든지 뭐 라이트한 일상용으로 손이 쉽게 가지 않는 기기이기 때문에 이 2,400만 화소 정도가 가지는 이 카메라의 풀프레임 컴팩트라는 컨셉에는 뭐 적당한 화소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스펙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15스탑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다고는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이제 뭐 다이나믹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후 보정을 염두에 두고,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는 건 당연한 일이긴 한데요. 어둡거나 밝게 촬영된 부분을 얼마만큼 적정 노출로 되돌릴 수 있느냐, 뭐 이런 게 관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적정 노출로 찍었을 때와 한 스탑씩 낮춰가며 찍은 사진을 최대한 본래 노출로 되돌리기 위해서 이제 보정을 하면서 복원을 하는 부분이고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에서도 이만큼의 복원이 가능하다 정도를 보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마이너스 5스탑까지는 적정 노출로 끌어올리는데 큰 무리가 없는 걸로 보이고요. 마이너스 8스탑까지는 뭐 색상이 약간 틀어지긴 하겠지만 사용할 수는 있고 9스탑 이상으로 갈 경우에는 날아가는 정보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오버를 해서 촬영을 한 다음에 이제 끌어내려서 되돌려 보면 이제 플러스 3스탑까지는 무난한 결과물을 보여주고요. 4스탑부터는 날아가는 정보들이 생기고 5스탑부터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날아가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9스탑 정도 되면 아무런 정보도 건질 수 없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게 되고요. 최근 이제 센서들이 발전으로 인해서 정말 보정의 폭이 상당히 넓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은 뭐 실제로 가벼운 스냅에서 충분한 결과물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진짜 마음 먹고 장비를 제대로 챙겨서 나간다 하더라도 이 카메라로 충분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카메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감도를 보면 기본적으로는 100에서 51,200까지의 감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확장 감도로 50에서 204,800까지의 감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간략한 테스트를 해보자면 감도 6,400까지는 무리 없이 올려서 사용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12,800부터는 약간씩 디테일이 무너지는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예전에 뭐 감도 800, 1600 올리기가 무서워서 덜덜 떨던 그런 시절에 비하면 정말 장족의 발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기 자체가 APS-C 타입의 1.5배 크랍되는 그런 바디에다가 풀프레임 센서를 집어넣은 그런 제품인데요. 여기에 오축 손떨방까지 집어넣었다는 점에서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한 카메라를 내놓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마도 이제 그 작은 바디에 풀프레임 센서를 넣기 위해서 대부분 설계를 새로 했다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셔터 유닛 같은 경우에도 그 기계식 셔터막 대신에 이제 전자선막이 기본적으로 탑재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제 셔터 자체 작동 원리가 선막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후막이 내려오면서 찰상면에 순차적으로 이제 노출이 되면서 상이 맺히는 게 기본적인 포컬 플레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예전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가로주행 방식도 있었고 요새는 대부분 이제 세로주행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여기에 선막에 해당되는 부분을 기계식이 아닌 전자식으로 처리하는 부분을 이제 전자선막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자선막을 집어넣은 게 뭐 원가의 절감 때문인지 부피를 줄이기 위함인지는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분명한 것은 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켓 잘림 현상이고요. 일단 문제가 나오는 부분은 2000분의 1초 이하의 셔터에서 이제 어떤 보켓 부분에 일정 부분이 잘려서 표현이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테스트 해본 바로는 밝고 큰 광원에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광각등에서 얻어지는 작고 미세한 보켓들은 사실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밝은 장망원에서 작은 미세한 불빛들이 이제 큰 보켓을 형성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잘림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촬영하면서 제가 그렇게 뭐 문제되게끔 마주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야경에서 보켓을 형성하는 부분들인데요. 그렇다고 해도 야경에서 1대 2000까지 셔터 스피드가 나올 거는 거의 만말이라 생각을 하고요.
주광에서도 이제 나뭇잎 등에 의해서 이제 퍼지는 빛들이 보케로 처리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큰 보케 잘림 현상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일단 셔터 얘기가 나온 김에 전자식 셔터, 이제 요 HC에는 무음 셔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소니에서 공식적으로 전자식 셔터라고 쓰는 기종은 이제 알파 9 시리즈밖에 없고요. 사실 뭐 글로벌 셔터가 가장 완벽한 방식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긴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이제 작은 크기의 센서 정도만 이제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어쩔 수 없이 풀프레임에서는 현재 구현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알파9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층형 센서를 통해서 처리 속도를 극단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젤로 등에서 훨씬 더 자유로운 진정한 전자식 셔터 형태로 그렇게 소니에서 명명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고요. 그 외의 기종들은 그냥 무음 셔터, 조용한 셔터 등의 명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 H1C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자선막을 사용한 셔터가 4000분의 1초인데 비해서 이제 뭐 무음 촬영을 하게 되면 8000분의 1초까지 확장이 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확장감도 iOS 50과 요 무음 셔터 시에 8000분의 1초까지 더해지면 주광에서도 f1.4나 뭐 f1.2의 어떤 조리개를 최대 개방하고서도 결과물을 얻는데 문제없는 셔터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다만 전자식 셔터이다 보니까 뭐 이제 젤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사진보다는 더 영상 쪽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후에 영상 쪽에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외에는 이제 플리커 프리라든지 뭐 이런저런 자잘한 기능들이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4세대 바디급의 어지간한 편의 기능들은 모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기적 인터페이스, 뭐 어찌 보면 이제 커스텀 버튼이죠.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연사 기능에 대한 부분인데요. 스펙상으로 초당 이제 10연사를 하고 있고, 이 10연사 중에 초점과 노출 모두 따라가는 어떤 반쪽짜리가 아닌 제대로 된 연사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뭐 20연사가 기본적으로 고성능으로 자리 잡긴 했지만, 기본이 3에서 5연사고 8연사나 10연사급만 가도 엄청난 고급 바디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메모리 카드에 따른 어찌 보면 촬영 환경에 따른 연사 매수는 좀 차이가 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버퍼링은 한번 테스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JPG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2에서 300장 가까이 촬영이 가능하지만, 라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리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30 후반에서 40 초반 정도의 연사 매수를 가지고 있습니다.